안녕하세요. 코리니TV입니다. 23년 2월 14일 한눈에 보는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큰 폭 조정 배경 고래 매도세 1.6K 지지회복 관건.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더리움이 고래들의 매도 압력으로 낙폭이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비인 크립토는 이더리움이 갑자기 큰 폭의 조정에 직면한 배경으로 이더리움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았다고 합니다. 최근 11일 동안 10만에서 100만 이더를 보유한 고래 주식들이 약 5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하네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좀 빠졌나 본데요. 이더리움은 1600달러 선에서 중요한 지지를 잃었는데 다음 지지선은 1330달러가 대전망이라고 하네요. 비인 크립토는 큰 폭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아직 모든 힘을 잃은 것은 아니라며 현재 하락 추세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반등의 1600달러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회복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아마 200만원 이 선인 것 같은데요. 빨리 회복해서 여기를 지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 같아요. 이더리움 다음 강세장 1만원 달러 가능, 경쟁자들 강력해. 골드만삭스 임원을 역임한 거시분석 전문가 라울 팔은 이더리움이 다음 암호화폐 강세장에서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10만 달러면 뭐 1억이 넘는 거나요? 일부 경쟁자들이 이더리움의 실적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네요. 경쟁. 그러면서 팔은 에토스, 아직 네트워크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솔라라는 소비자 친화적인 광범위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고 폴리곤이라는 코인은 놀라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더리움의 경쟁 종목들을 평가했다고 하네요. 차트를 제가 업비트에서 한번 봤는데요. 에토스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동안은 조정 장세가 펼쳐질 것 같아요. 네. 솔라라는 발행하고 이거 내려가기만 한 코인이라서 여기 밑에 이 바닥에서 매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래량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라고는 이거는 일단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것 같아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24시간 순유출 1조 600억 원, 작년 11월 이후 하루 최대 규모네요. 난센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약 8억 3,100만 달러, 우리 돈 1조 600억 상당의 자금 순유출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이는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순유출 규모라고 하네요. 팍소스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바이낸스 USD에 대해 SEC, 미 등록증권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뉴욕 금융감독국이 BUSD 발행 중단을 명령한 영향이 크다고 말하네요. 한편 바이낸스는 CEO 창평자오는 어제 13일 오후 팍소스가 계속 상품 서비스를 맡아 상황할 것이라면서 팍소스는 우리에게 자금이 안전하고 은행 준비금으로 완전히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준비금은 이미 여러 차례 회계회사의 감사를 받았다고 보정해줬다고 트윗을 올렸네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이란 기존 화폐 또는 실물 자산과 1대1로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코인인데요. 이 코인이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만든 것 같은데요. 보면 유형별로 자산 담보형, 알고리즘형이 있어요.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하고 예치하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미국 달러와 연동되는데 테더가 대표적이라고 하네요. 가상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코인으로 이더리움을 담보로 한다고 하네요. 이 다이가 대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지 않고 알고리즘 기반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 테라. 이 테라는 많이 들어봤는데 루나 그 코인이 엄청났었잖아요, 작년에. 이게 담보 없이 수요와 공급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하루아침에 그렇게 폭락해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때. 법정화폐에 대해서 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USDT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발행자가 테더네요. USDC라고 있고 이건 서클이라는 데서 발행해 주는데요. BUSD 이거는 바이낸스하고 팍소스 요즘 많이 듣는 업체네요. 그리고 이 법정 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 세 개의 점을 보면 2021년 11월 달쯤에는 테더가 많이 앞섰는데 보면 1년이 지나니까 테더의 비중이 좀 줄고 USDC와 BUSD가 비중이 높아졌네요. USDC 발행사 서클이 뉴욕 금융감독국에 BUSD 문제점을 제보했네요. 블룸버그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이 지난해 뉴욕 금융감독국에 파속스가 발행하는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BUSD의 운영상 문제점을 제보했다고 블룸버그가 13일 보도했다고 하네요. 이런 건 꼭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이라는데요. 참 그렇죠. 이런 거 볼 때마다. 뉴욕 금융감독국은 이날 오전 팍소스에 BUSD에 관련된 몇 가지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있다며 BUSD 발행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뉴욕 금융감독국 대변인은 이메일에서 팍소스가 광범위한 감독 작업, 최근의 검사, 그리고 팍소스가 발행한 BUSD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적시 해결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팍소스가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BUSD를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뉴욕 금융서비스국은 바이낸스 패그 BUSD는 승인하지 않았다. 계속돼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악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뉴욕 금융서비스국은 공지에서 우리는 팍소스가 발행한 BUSD와 관련하여 바이낸스와의 관계에 대한 팍소스의 규제와 관련된 몇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팍소스가 발행한 BUSD 발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2023년 2월 13일 팍소스는 고객에게 BUSD를 위한 바이낸스와의 관계를 종료한 사를 알렸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뉴욕 금융서비스국은 팍소스에게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BUSD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뉴욕 금융당국은 우리는 어떤 블록체인에서도 바이낸스와 패그된 BUSD를 승인하지 않았고 바이낸스 패그 BUSD는 팍소스에서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석한다고 하네요. 즉 뉴욕 금융당국은 팍소스가 BUSD를 발행한 것은 승인했지만 팍소스에서 발행된 것이 아닌 사실상 바이낸스를 대리한 것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었다고 하네요. 뉴욕 금융당국은 라이선스를 받은 법인이 뉴욕에서 기존 팍소스 발행 BUSD를 상장하거나 거래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 보면 볼수록 미국에서는 미국 월가가 주도해서 만든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잖아요. EDXM? 그거를 좀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 자꾸 이런 걸 안 좋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안 좋게 보고. 뉴욕 금융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기본적인 요구사항도 공지에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DPS 규제 대상이 발행하는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에 의해 1대1로 완전히 지원되어야 된다. 이러한 준비금은 제3자 증명 및 내외부 독립적인 검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감사되어야 한다. 더불어 DPS의 스테이블 코인 지침과 맞춤형 감독 계한 주소도 검사 프로세스의 일부라고 DPS는 밝혔다. 보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현금과 1대1 비율로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게 실제로는 이 발행 기간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잘 감시하고 해야 된다. 준비금도 있어야 되고 규제를 한다. 자기들은 그렇게 요구사항을 공지에 설명했다고 적혀있네요. 이 델리오라는 회사가 토큰 증권 장외 거래 서비스 제공하겠다. 장외 거래 중개업을 취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장외 거래 중개업 신설이 된 여기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들어가겠다는 건데 크립토뱅코 델리오가 토큰 증권 장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네요. 토큰 증권 제도화에 발맞추겠다는 취지다. 토큰 증권이란 부동산, 주식, 미술품, 한우 등을 증권형 토큰으로 유동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것인데요. 증권을 실물이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고 하네요. 토큰 증권 시대가 개화됨에 따라 전통 증권사 업계도 STO를 선점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은 STO 얼라이언스를 통해 STO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고, 키움증권과 대신증권은 조각 투자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런 소식 때문에 아마 주식 시장에서도 아마 키움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도 들썩들썩할 것 같은데요. 델리오는 지난 2019년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등과 같은 디지털 자산과 대한 보관 거래 운용들의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2019년부터 하고 있었네요. 2021년에는 탈중앙화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 및 STO 수합을 개발, 테스트 운영을 완료하는 등 관련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지갑 볼트도 운영 중인데요. 웹 3.0 지갑으로 업그레이드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이 델리오라는 기업은 디지털 자산 예치 대출 누적 실적은 2조 4천억에 달한다고 하네요. 엄청난데요. STO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으로서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 이쪽에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본데요. 장상호 델리오 대표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사내 토큰 증권 샌드박스 TF를 구성해 STO와 연계한 서비스 준비 작업에 착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선출시하고 법률 개정 후엔 정식으로 장외 거래 중개업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빨리 규제 좀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업체들도 빨리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네. 내가 증권이 될 상인가? 금광원 코인에 카야 된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 코인을 반란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를 직접 검토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 일부 가상자산과 서비스를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글로벌 적합성을 맞추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를 지난 10일 구성했다고 하네요. 금광원 관계자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서 발표한 것처럼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발행인과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가 판단하여야 한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쟁점사항이 있거나 언론 민원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된 경우 감독 당국에서 사례별 분석을 통해 증권성 판단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광원은 증권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상장 폐지가 불가하다는 원칙을 밝혔는데요. 이걸 요 근래 계속 나오는 말인 것 같아요.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이러잖아요. 항상 그 리플이 또 많이 나오고요. 리플 주식 언급 많이 되고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시장의 급격한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거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끝에 말은 또 협의할 거라고. 요즘 이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좀 바닥이고 저점 지역이 왔다고 느끼는 게 다 안 좋은 소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은 없고. 뭐 이럴 때 안 좋은 소식을 많이 퍼뜨리고 해서 흔들리게 만들고 그 물량 다 받아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예,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예,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